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반도체 항상 출연하시는 날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은 시각이 달라지셨을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담아가더라고요. 원체 낮은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기도 했었지만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발 호재가 있었잖아요. 네,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췄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게다가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우리가 PBR 1배 미만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우리가 BPS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가격이 삼성전자가 한 56,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56,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PBR이 1배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주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이탈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이탈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지만 기관들이 받아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떼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겠어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잘 해나가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탄력적으로 나온다면 거기서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비중 축소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요. 그리고 시장에서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삼성전자를 매매하지 않아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면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셔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최근에 내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나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삼성전자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각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네요. 이슈가 나왔지만 저평가 구간은 맞지만 제한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고 오히려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면 좀 챙겨야 될 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진입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요. 수익 나는 종목 있죠. 우리 본부장님의 주성 엔지니어링. 잠시 후에 AS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고 지난주에 받았는데 수익이 너무 좋았었고 어제 급등 나왔어서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볼까요? 역시나 매수 관점은 맞았으나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 가다 보니 하이닉스가 빠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워낙에 안 좋았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포지션이 잠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 HBM 쪽에서 시장의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평가죠. 그래요? 저평가인데 제가 항상 이제 SK하이닉스가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한 번씩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20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일단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 파워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계는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
엔비디아가 꺾이는지 여부를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맞고요. 아직까지 고평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경계는 필요하다. 네.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최근에 이제 M5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뭐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이었나요? 알파벳 맞죠? 알파벳과 이렇게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AMD도 실적이 나왔고요. 네. 이제 뭐 메타라든지 MS가 나올 텐데 여기서 AI 쪽에 대한 캐펙스,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본적 지출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빅 M5 기업들이 실적이나 앞으로 가이던스가 안 좋았을 때 지난 7월 달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함에 있어서 물론 그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업 자체의 실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AI에 대한 투자 정도를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수치라든지 HBM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올라가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면 예, 그럼 맞습니다. 어디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산술적으로는 23만 원에서 24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전고점이네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버텨줘야 돼요. 네. 매물 소화 과정이 20만 원대에서 버텨주고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포워드 PI 기준으로 40배 정도가 되거든요. 40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많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동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최근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리고 한미 반도체와의 TC 본더 이제 격돌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흐름 자체가 한화 인도 쪽으로 어제 강하게 쏠리던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면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한미 반도체는 일단은 비중 끌고 가자. 한미 반도체는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너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반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5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주가 흐름이 좀 꺾일 때에는 아무리 업황이라든지 기업의 기술력이 좋다라고 해도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주가가 50%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당장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지금 회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감안한다면 지금 반등이 나올 때는 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업황이나 기업의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매매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맹신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주가가 많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 한미반도체가 일단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반등으로 접근할 필요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었던 한화인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한미반도체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더 큰 메리트를 가지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는 또 캐파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사이가 안 좋아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분명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한화 인더스트리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화 인더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기업 중에서 내가 무언가 매매하고 싶은데 둘 다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화 인더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원체 많이 빠졌다 보니 그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좀 나올 거다라는 말씀 게다가 주셨고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연초부터 비교해 보면 여전히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고점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도 물량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탑픽을 받아볼게요. 지난번 탑픽이 너무 좋았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의 탑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 오늘 프로텍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프로텍이 그래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릴 때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의 모양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주주에 관해서 좀 친화적인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어제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역시나 막판에 튀었네요. 요건 이제 프로텍이죠. 프로텍.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인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랑 좀 비슷하게 차트상으로 좀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어제 장후반부에 올라온 프로텍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디스펜서라든지 뭐 리플로우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TC 본도 쪽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후공정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성장성까지도 가져가는 기업이라서 저는 프로텍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29,000원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 14%의 급등, 목표가 조금 못 미치는 숫자에서 딱 종가 만들어졌잖아요. 한 50원 모자르다고. 네, 31,200원 뭐 이랬던 1,200원.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가. 근데 그죠? 좀 아쉽게 달성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말씀드렸었던 목표 가격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뭐 34,000원 선으로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0원 목표가 상향 조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AS 받아봤고요. 자, 우리 방산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다, 방산. 이렇게 키워드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방산이요? 방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 때 방산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방산주들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분명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주들 그리고 연초에 강세를 보였었던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방산 4사의 영업이익이 최초로 뭐 2조를 넘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산국가에도 지금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는지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산국가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들이 수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시장의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 방산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앞서 말씀 주셨듯 실적 잘 나오는 빅4를 볼지 아니면 중소형 방산 쪽 탄력이 좋더라고요. 어디를 선호하세요? 네, 일단 빅4 중에서 그동안 주가 흐름이 잘 나오지 못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인데 전 이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빅4냐 중소형주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중소형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탄력적인 모습을 좀 더 원하실 것 같아서 중소형주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시스템 같은 방산 4사에 포함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뭐 코츠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있고요. 몇몇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 중에서도 뭐 S&T 다이내믹스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네. 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중소형주들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탑픽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그럼 탑픽은 어디일까요? 네, 저는 이제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레이더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이 네. 기업이 주가 흐름이 최근에 또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고 기업을 분석할 때 이 기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주가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꾸역꾸역 올라와 주는 모습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i3 시스템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전방 산업이 좋다라는 부분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슨의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적외선 센서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2024년도 하반기 때 이 공장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은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25년도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42,000원 좀 후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요. 목표가 42,000원, 현재 37,000원 선 종가, 예. 손절가 33,000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매도를 조금 멈춰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더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앞서서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 일단 매도가 멈췄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의 연속성을 체크해보자. 오늘의 한마디 전략으로 받아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